네, 안녕하세요. 라이트 컨체르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가 옵션이 이제 뭐 스탠다드, 그리고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RWD 모델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탠다드의 리어 휠 드라이브, 후륜구동만 이제 주문이 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약간 호불호가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RWD 모델을 구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고 계시듯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모델 Y를 한번 주문을 하면은 거의 뭐 6개월에서 뭐 1년까지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면은 거의 뭐 한 달 이내에 바로 차가 나오는 것처럼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테슬라 일단 주문해놓고 고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주문 비용도 또 300만 원으로 대폭 이제 비싸졌고, 그리고 주문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수령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 자체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자체가 기존의 이제 테슬라 모델 Y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다른 테슬라 모델과 비교를 하면서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하기보다 비슷한 가격 및 크기의 다른 전기차와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이제 같은 가격의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모든 스펙에 대해서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제 조금 더 이제 맞는 그런 차량을 선택을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모델 Y를 주문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EV6가 이제 막 나온다라고 해서 EV6랑 고민을 했었거든요. EV6 GT 라인이랑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이 EV6랑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개성이 좀 뚜렷하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결정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주문을 할 때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원등을 표시를 해두고, 제가 임의로 어떤 항목은 이거는 뭐 이제 20점짜리야, 어떤 거는 100점짜리야, 어떤 거는 200점짜리야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점수를 줘서 내가 어떤 차에 더 끌리고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주문을 하면 오래 걸렸거든요, 나오는데. 주문은 이제 양쪽에 다 해두고 실질적으로 인수할 차량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지금 이제 아마 화면에 보이실 건데, 스코어 열에서 플러스 숫자가 클수록 테슬라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이너스 숫자가 클수록 기아, 그러니까 EV6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크고 작음은 제가 어떤 포인트에 더 이제 가중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이제 크고 작음이 제가 임의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스프레드 시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 Y가 저한테는 조금 더 이제 끌리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모델 Y로 수령을 했습니다. EV6는 이제 주문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 정도 이제 주문 금액이 되는데, 뭐 이제 옵션이라든가 내장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휠캡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대략적인 가격대 뭐 사실 5,700만 원이냐 5,800만 원이냐 5,900만 원이냐, 물론 이제 그 100만 원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그게 자동차에서 비교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1, 200만 원 차이 정도는. 5,700만 원대 비슷한 전기차에는 지금 현대 아이오닉 5, 뭐 혹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뭐 돈을 쓴다라고 하면 6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기아 EV6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비슷했고요. 지금 뭐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V2L이라는 강력한 메리트가 또 있고, 저같이 이제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큰 메리트가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이제 또 테슬라를 구매를 하기 전에 사실 이게 좀 더 기다리면은 V2L이 탑재된 그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출시되지 않을까 테슬라에서도
그래서 좀 기다렸었는데 뭐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지금까지도 없죠, 테슬라 차량에서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V2L은 이제 보조 배터리, 대용량 보조 배터리로 어느 정도 좀 대체가 가능한데 테슬라만의 이 소프트웨어 메리트는 시간이 꽤 지나도 EV6에 적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뭐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뭐 OTA라든가 이런 이제 강력한 기능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EV6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적용이 될까? 테슬라는 이제 자고 나면은 다른 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업데이트가 이제 OTA를 통해서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USB로 옮겨 담고 이렇게 안 해도 업데이트가 이제 새벽에 막 진행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능도 많이 추가가 되고요. 근데 과연 뭐 EV6도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테슬라에 조금 더 이제 메리트를 느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5,700만 원대에 전기차를 만약에 내가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이제 나한테 큰 효용성이 있을지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RWD라는 게 사실 또 후륜구동이잖아요. 이게 이제 뒷바퀴만 두 개가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빙판길에서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뭐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이랑은 조금 달라서 후륜 구동이라고 해서 파워가 크게 모자라다라는 느낌은 아마 못 받으실 거예요. 그 내연기관 차량만 운행을 하시던 분이라면 그 전기차의 후륜 구동이 파워가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반드시 모터가 두 개 달린 사륜 구동을 선택하라고 했어 라고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사륜 구동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적인 메리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어라운드 뷰가 없는 모델 Y 특성상 안개등이나 뭐 자율주행 뭐 아니면 뭐 이륜 구동 이런 거보다도 주차 센서의 부재가 조금 걸리는 포인트가 아닐까,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또 테슬라의 그 주차 센서가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꽤나 정확하게 막 센티미터 단위로 뭐 52cm 남았음, 43cm 남았음 막 이런 식으로 꽤나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게 제가 너무 좀 처음에 믿음이 안 가서 실제로 제가 줄자로 재봤는데 정말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그 센서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이제 거리가, 요런 이제 소나 센서가 없는 부분이 조금 오히려 좀 걸리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이제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테슬라랑 비교하는 거는 이미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뭐 소나타랑 그랜저를 비교한다든가 이제 소나타랑 뭐 그 제네시스급을 비교하는 그런 느낌이 돼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한번 좀 구매를 하실 때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 콘체르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